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도란 무엇인지. 그 예전에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갑자기 목욕 며칠 안 한 것 같은 사람들이 확 덤벼들어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걸 많이 당하셨죠? 이 도를 아십니까? 도는 원래 뭘까요? 제가 오늘부터 그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고대에 등장한 문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네거리입니다. 네거리인데요. 사거리인데 사거리에 뭘 두냐면 이걸 둡니다. 저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도지사다 또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TV에도 보지 않고 라디오에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해놓고 이야기해도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증명서도 없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없다면 맹탕이죠? 그래서 대개 내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입는 색깔, 내가 하는 머리 스타일, 내가 타는 마차, 내가 타는 집 이런 게 전부 신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라 때도 골품 제도 같은 거 있었죠? 이 골품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부터 다 틀렸습니다. 집 색깔. 예전에는 조선시대 말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향의 동문집을 내면 안 됐습니다. 문도 두 짝 문 내면 안 되고 한 짝으로 된 문에서 살아야 돼요. 두 짝 문 내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집 호자가 이것이 집 호자가 오가 작통기 5호 호할 때 집 호자가 되는 이유가 이것이 문짝입니다. 문. 위에 이것은 뭐냐면 그 문이 안 흔들리게 위해서 매는 줄입니다. 줄. 그리고 또 문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은 두 짝문. 그래서 문도 두 짝문. 그 다음에 동그란 기둥을 못 쓰게 하거나 또는 네모난 기둥을 쓰기 이렇게 전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머리 장식입니다. 그 밑에는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잘라낸 수국,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로가 완성됐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돼지 머리 놓고 인사하죠. 그래서 돼지 머리 이전에 뭐였을까요? 살아있는 짐승이었을 공산이 높아요. 지금도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뿌리면서 축원하거나 하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그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원래는 살아있는 아기를 인류들 역사 보면 가장 깨끗한 아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심장을 바친다고 해서 어른으로 바꾸고 나중에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고 짐승도 나중에 살아있는 걸 죽이기 끔찍하니까 짐승의 고기 지금이 짐승의 고기 시대죠. 아마 다음 시대는 뻔할 것 같아요. IT 시대니까 고기 사진으로 대체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신라 호텔 같은 데 지금 추석 때 거의 100% 탔다는데 그 온 사람도 제사 없겠어요? 제사상을 마련해 준대요. 10만원짜리 더 주면 20만원 주면 제사상을 마련해서 거기 인사한다는데 거기에 생전 안 드시던 애플 망고 같은 거 올라오면 조상들 좀 당황하실 것 같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삶아 먹는 거야? 데쳐 먹는 거야? 당황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마음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와서는 고기 조각 시대로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사람의 머리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밖에 있는 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밖에 있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냐면 머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행자가 나중에 무엇으로 대체되냐면요 이것으로 대체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체되는 것이 나중에 초로 쓰면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글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글자가 탄생됩니다. 이제 도가 왜 탄생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입니다. 길에 머리 있었던 이유는 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의 도 이런 도들 이야기들 많이 도는 그런 무슨 뜻이냐? 여기 이야기하는 도는 길이냐? 길은 아니다. 그럼 뭐냐?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로 나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못으로 가는 방법, 몸못으로 가는 기준, 몸못으로 가는 규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도 그러면 공자가 제시하고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습의 도 그러면 학습의 방법, 학습이란 무엇인가? 상생의 도 그러면 상생하는 방식,
상생하는 규칙 상생 가장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자의 도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공자의 도를 몇 가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의는 제가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강의로 있습니다. 왜 그런 강의를 하냐면 밖에서 강의할 때는 사람들에게 제목이 혹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그 제목을 정해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렇게 과정에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저에게 이런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국에서 한반도로 끌어오고 최소한 가까운 데도 1500km 이상 되고 지금 공자가 시대 살 때 중원의 이야기를 3000km, 4000km 시간을 지리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시간도 2600년 전에서 현대로 뛰어넘어서 그때 가져왔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래야만 그것이 진리일 테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그때 당시에 옳았던 것이 지금 틀리면 그 진리가 아니죠. 지리적으로 여기서는 옳은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때 옳았던 것이 지금도 같이 옳은 것, 그곳에서 옳았던 것이 이곳에서 옳은 것,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600년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또한 그 유림에 남아있는 모습이 보면 공자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해당이 되니까 여기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칙이 뭔지 근본 기준은 뭔지 그곳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이 과거를 통해 본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도 똑같습니다. 현재 같다면 미래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학습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공부를 위해 모셨으니까 공부란 것이 무엇이냐. 학습의 도 그러면 학습의 방법, 학습의 기준, 학습의 규칙, 규정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가 뭔지를 그냥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부와 달린 공자가 생각했던 공부는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서 현대로 그 이야기를 끌어올까 합니다. 자, 책을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라고 하는 거 있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 무술을 공부라고 하죠. 공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공부라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는 무엇이냐? 순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자로 적어진 우리나라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순수 한국어를 한자로 표현한 어떤 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 가장 가까이, 중국에서 가장 공부와 가까운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공부는 중국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공부란 말이 없습니다. 공부는 무술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꽁푸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아시안 게임 같은 할 때 이상한 동작 취하고 하는 거 그거 꽁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인데 학습은 무엇인지. 자, 학습의 원리로 따져보면 중국어는 한문은 여기 많은 글자가 적혀있지만 모든 글자가 하나의 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로 된 거 있죠. 뭐 포도, 나비, 허접, 그다음에 뭐 소청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일본 시대에 복합적으로 만들어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한 글자가 하나. 그리고 호흡하다, 숨쉬다, 호흡하다도 같은 글자가 실제 따져보면 호흡 그렇습니다. 날숨 호, 들숨 흡 그렇습니다. 또 뭐가 포도 있죠, 포도도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을 전부 다 긁어 모은 다음에 랭킹 1인 포와 랭킹 2인 접을 모아서 포도라고 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거의 모든 식물의 종류를 포도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젊은 날에 비상하는 꿈, 비상한다. 난날상 날비자는 이렇게 자기 두들겨서 자기가 발생한 양력으로 스스로 만든 양력으로 날아가는 것을 비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닷가의 갈매기나 까마귀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바람 속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조절하면서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난간도 사람 떨어지지 않게 옆으로 서 있는 것을 난이라고 하고 그걸 받치고 있는 것을 간이라고 해요. 치는 앞에 이빨을 치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아라고 해요. 그래서 치아예요. 우리는 치과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야크라고 해서 이 어금니 이빨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한자는 전부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한자. 그러면 학습도 뻔히 두 글자라는 사실 아시겠죠? 학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이냐? 공부의 학자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사람의 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의 손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5개 손목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손을 이야기합니다. 손이다. 실제로 손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상형입니다. 상형이라고 해서 모양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손이다. 손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상형이 아니고 손이라고 하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의미하지 손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3개짜리 손이 아니고 손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기호화한다고 해요. 그림을 기호화한다고 해요. 이렇게 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 약간 긴장하지 마시라고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소주 마실 기회가 있으면 내기 한번 하십시오. 야, 너 혹시 소주 한 잔 쓸 수 있겠냐? 다 안 되겠는데. 왜? 소자를 못 쓰겠어. 그럼 소자는 용서해 줄 테니까 주자 쓸 수 있겠냐? 그럼 오늘 술값 누가 내기 하자. 그렇지, 주는 쓸 줄 알지. 다 써봐.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죠. 주. 술값은 너야? 아니야? 틀렸어. 서주의 소주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것은 어떤 술, 요것이 술이라는 의미죠. 술독이에요. 술독. 그러면 술이 그 곡식하고 그다음 물, 세 번째는 누룩 있죠. 누룩국자, 누룩을 집어 이어서 딱딱히 해주면 이게 보글보글 참이 뒤에서 막 예전에 그 귀 대고 듣고 있으면 빠글빠글 소리가 나죠. 근데 그것이 떡 끝이는 날이 있어요. 귀 대고. 그러면 그날 용수라고 해서 대바구니로 한 15cm 되는 대바구니인데 길이가 1m쯤 돼. 그것을 술 항아리 안에 푹 집어넣죠. 그 양쪽에 술이 스며나오죠. 그것을 위에 뜨면 위에 하얗게 뜨면 그걸 청주, 밑에 뜨면 그것이 탁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아래 마구 섞으면 막걸리 그렇습니다. 막걸리. 자, 그래서 지금도 그 막걸리 가라앉혀 위까만 먹는 사람들 있죠. 내가 볼 때는 그거 맛없는데 역시 섞어줘야지 맛있죠. 탁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고급스러워지면서 그 막걸리에 불을 가합니다. 그럼 물은 100도에 끓는데 알코올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때 올라오는 그 알코올의 증기를 위에 차가운 물체를 두어서 그 물체에 엉기게 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다 차가운 게 다 그때 그것을 아래쪽으로 솔잎이라든가 또는 대나무 잎사귀를 두어서 똑똑 떨어뜨리죠. 그것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제주도에서도 그 술이 있죠? 고소리. 고소리 술이라고. 오메기 소리. 네, 고소리 술이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런 소리다.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 불을 떼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글자가 첨가됩니다. 바로 불화에다가 요님금 요자 있죠? 요를 써서 소주, 그래서 불탈 소자,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도 틀리고 소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요 주도 틀리고. 그런데 그럼 요건 뭐냐? 여기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요게 뭐냐면 바로 사람 손입니다. 요것은 뭐냐면 사람의 맥박입니다. 맥박.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뭘 의미하냐면 영어로 man-made, artificial.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구마 빼떼기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세대가 비슷 빼떼기 하실 텐데 빼떼기는 나중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제주도 경상도에서도 전부 다
빼떼기라고 합니다. 빼떼기가 왜 만들어진 줄 아시고 계시죠? 빼떼기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효시킨 다음에 알코올을 만들었습니다. 순수 알코올을 지우징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99.9%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 알코올로 전장물질을 닦기도 하고 소독될 수 있고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그 달게 한 성분 있죠. 달게 단 것을 약간 집어넣고 그거 25% 물 75를 집어넣어서 섞은 것이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술은 순수 술이 아니고 소위 희석식 소주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소주는 이렇게 자연히 발효시킨 이 술을 쓰지 않고 소주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자를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 한번 유식한 친구를 뒤통수를 칠 수 있죠. 좋은 방법이죠. 소주 한번 써볼래? 이미 준비 2단계, 1단계 소주 쓸 수 있겠냐? 이번 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소자는 용서할 때 주자만 쓸 수 있겠네. 2단계. 대개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 술을 취하도록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긴장 안 되고 재밌죠? 한자로 재밌다 사실 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손이죠? 근데 손을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 손은 이렇게 들고 있는 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이죠. 이렇게. 그럼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뭘까요? 이런 의미는 밑으로 누군가 내려주다, 보호해주다, 감싸주다, 내려주다, 또는 보호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되게 그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거기에다가 뭘 주냐면 요것을 둡니다. 요렇게 그려진 저것은 뭐냐면 한자로는 산지라고 해요. 산지는 뭐냐면 산가지입니다. 산가지. 예전에 막걸리집을 운영하는데 1, 2, 3, 4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는 글을 안다고 하는 식자책이란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자나 상급들이 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반들에게는 나에게 도전할 의사가 있는 놈으로 취급해서 폭독하게 형을 받고 힘들었고 심지어는 여자들은요 글을 아는 여자들은 일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시를 쓰는 분들이 남자들 엄청 많죠. 그런데도 중국 북경에서 읽히고 있는 유일한 시인 두 사람은 한국의 여자 시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허균의 여동생인 허난설이라는 사람이고 전북 이옥봉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의 시만 중국에서 읽고 나머지 한국 사람 그런 시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시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절절한 가슴, 심정을 그대로 남자들은 자기를 꾸미려고 했고 뭔가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두 여자들은 자기의 신세 한탄 특히 이옥봉이 같은 이옥봉이는 자기 그 글을 알아서 자기 집 노비가 이옥봉이는 굉장히 개방적인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조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내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야물고 좋아서 가겠다고 했더니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면 가려면 세컨드로밖에 못 가, 세컨 서드로밖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안 받아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네가 앞으로 글을 안 쓰면 여자가 글 쓰면 재수 없잖아. 그래서 글을 안 쓰기로 하고 시집을 갔는데 자기 집 종이 하루에 울고 돌아다니겠지. 왜 울고 돌아다니냐 놈아 그랬더니 이 옆집 양반이 소 하루만 빌려주면 쓰고 돌아다니까 해서 소 빌렸는데 이 사람이 잡아먹고는 소를 빌려간 적이 없다고 저렇게 써있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글도 못 써 소도 제공할 수 그래서 이 개자식이 성질이 나서 그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몇 월 며칠짜리 다 써가지고 그 농부가 그것을 관에 제출해서 그 재판에 이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글을 썼다고 이름이 조원이다. 조원이라는 사람인데 옷자락을 잘라주는 자기 옷자락을 잘라주는 것을 이혼을 쓰답니다. 옷자락을 잘라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날 이혼한 왜 글을 알았기 때문이죠. 참 예전에 그래서 옛날 사람은 글을 몰랐어요. 1, 2, 3, 4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뭐 사면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막 이게 대나무 통입니다. 대나무 통. 이것을 뭐냐면 산통이라고 그래요. 요거 산지고 산통. 산통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막 우리 집에 막걸리 드셔오시면 막걸리 석잔 드셨죠? 그러면 산가지 있죠. 산지.
세 개 꽂는 거예요. 이분이 두 자를 지었으면 두 자. 이분이 만약에 이씨이면 여기 2라고 씁니다. 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 한 마리 그리고 저분이 배씨이면 배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얼굴에가 점이 큰 놈만 했으면 점돌이 크게 그려놓고 그래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산 가지를 꼭 시작하고 그 산 가지가 가득 차면 그것을 물물겸 개 반 마리 쌀 한 마리 그래서 예전에 거래했습니다. 물물결에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 사람 아니시죠? 저 거의 비싼 분도 계시고 더 계십니다. 저 어릴 때도 동네에 돈이 없었습니다. 장에 가는 날 쌀을 짊어지고 5일장에 가면 5일장 입구에서 쌀을 팔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쌀을 판다고 했어요. 쌀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 쌀 판 분 쌀을 팔아주고 돈을 만들면 그거로 시장을 다 보고 나머지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5일장에 국밥이었어요. 국밥 같은 거나 막걸리를 나머지로 먹는 거예요. 그 시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5일장의 국밥집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돈을 소진하게 해주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산까지를 다 꽂아서 이제 개 반 마리나 쌀 두 마리하고 바꿀 때가 됐는데 들고 와서 저게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산통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통 깨진 거예요, 그게. 여기 산통. 그럼 이것이 산가지. 우리 산가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느냐? 여기에다가 요것을 둡니다. 이거 뭐 닮았죠? 집 닮았죠? 인류가 최초로 계속 하면서 계산까지 하면서 만들 게 뭐였을까요? 인류는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소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암컷과 수컷이 결혼제도 없이. 그래서 모계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이 더 힘이 세서 모계 사회가 된 게 아니고 아비는 그냥 조잡하고 떠나면 암컷 중심으로 당시에는 여자도 아니고 암컷이었으니까 암컷 중심으로 새끼들이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모계 강아지들처럼 또 강아지처럼 그래서 암컷 중 그래서 모계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지 여자들이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변화시작하냐 바로 집을 지으면서 그 전에는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곳에 어디든지 몸을 였지만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면 거기에 정착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기가 공력 들어서 가장 좋은 곳에 환경이 좋은 곳에 집을 지으면 그 근처를 가꾸게 되고 그 근처 가꾼 것이 내 것이 되고 그 근처에서 기른 짐승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곡물도 내 그래서 사유지산 지내면서 사유의 의미가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온 여자도 내 것이라고 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대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 동기화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근데 이 집이라는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유골들을 꺼내보면 오래된 유골을 보면 이 구멍이 4개가 뻥뻥 뚫린 날카로운 이빨 4개가 왜냐하면 짐승들이 사람이 머리가 약하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집중 공격하죠. 그런 데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험악한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 튼튼한 집. 그리고 양지 바르고 소위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눈도 뭐 해서 그래서 집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집 짓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집 짓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집 짓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면 그 가르침은 엄격하고 강제적이었을 공산이 높죠. 스스로 알아서보다는 이거 못하면 죽어 임마. 그래서 그 밑에 뭘 주냐면 자식을 줍니다. 자식을 줍니다. 여기 요 글자는 자식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가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까지가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집이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이 학자는 배울 학자는 강제적으로 무언가 위에 사람 위압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가르침의 학입니다. 두 번째 글자로 합니다. 자, 새들은 태어나면 다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촌놈입니다. 굉장히 촌놈인데 촌놈도 아주 시뻘건 촌놈, 대한민국의 최고 촌놈이 가장 촌놈이었으니까. 여기 제주도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쯤에서 전기 들어왔는데 여기는 내 나이 든 저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다 전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좀 제주도보다는 그 조금 낮게 살았거니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제가 우리 친구들 물어보니까 수도도 있었대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백포댁이었거든요. 어이 백포댁 전화 왔네. 그럼 마이크 나와서 장대가 나와서 마이크 3개 해가지고 그 이장이 집에 하나 있어요. 그거 포택댁 전화 왔네. 그래야만 멀리 가요. 제도 사람들이 완하고 똑같아요. 왔냐? 그러면 말이 짧아져서 멀리 안 가요. 완이야 머리 가고 유성음 와가지고 전화 왔네. 그러면 밤에다 뛰어. 그런 시절이 얼마 전이거든요. 그때 그 고양이가 통통하게 살아있는 시절, 그것이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시절에 그 뭐가 있냐면 참새나 제비, 참새나 다른 짐승들이 그 소위 이소라고 하는 게 실패해서 떨어진 것들을 집어먹어요. 이게 뭐냐면 이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소는 이렇게 쓴다. 떠날 이자잖아요. 이렇게 떠날 이자 아시죠? 그 다음에 요 이소는 이거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 나무 위에 참새가 3마리가 세니까 3마리 둥지 있고 나무 꼭대기에 이것이 둥지 소자예요. 그래서 둥지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난다. 이게 뭐냐면 새들은 한 마리만 나는 게 여러 마리가 낳고 특히 철새 같은 경우에는 이소의 시기를 놓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집단에 커다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해를 줄 수 있는 새끼들은 버립니다. 그래서 새들은 이소, 털이 자라서 둥지를 빨리 떠나서 스스로 날 수 있는 것이 생존과 관련돼요.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참새나 보면 똥 쌀 때도 그냥 엉덩이 밀고 싸면 좋을 텐데 굉장히 위태롭게 밖에 나와서 팔 하면서 겨우 올라가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녀석이 조금 모험심이 강한 참새는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꽁 야생꽁 보신 적 있으시죠? 뜯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사이나라고 청산가리 집어가지고 잡아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뜯어보면 놀랍게도 살이 여기 가슴에 여기 털이 70-80% 여기 있고 종아리가 20% 있고 전체적으로 10%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떼내고 종아리 떼내면 먹을 것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것이 발달해야만 날갯짓으로 자기 몸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체의 살의 70% 80%를 여기에 두고도 꽁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300m에서 400m밖에 안 돼요. 제주도 개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꽁이 날아가는데도 멀리서 쫓아가는 것은 이것이 300m 못 날아가 언제가 쳐박는다. 쳐박으면 나는 땅이니까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제주도 개에서 그래서 제주도 개들이 다른 개들과 틀리. 왜냐하면 육지 개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제주 개들은 그걸 알아요. 이미 부모로부터. 그래서 제주 개 상해가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새들은 물론 상승기류를 탄다고 하지 얼마나 많이 여기. 그러니까 이것이 가슴살이 적으면 가슴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알아하기 쉽게 통닭집 가면 샤브샤브 해주는 부위 있죠? 거기입니다. 여기 살 샤브샤브. 호남에서는 그래서 이 살로 육회를 합니다. 육회. 호남에서는 내려가면 육회를 해주고 이 부분들이 발달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소에 실패하게 되고 이소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항상 둥지 위에서 커다란 둥지 위에서 날개를 커다랗게 펴고서 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둥지 위에서. 이것은 지금 그 속적으로. 그래서 독수리나 가마지 같은 애들의 둥지를 보면 터무니없이 커요. 작은 새들은 둥지가 적을수록 몸이 적으니까. 근데 큰 것들은 몸을 이기려면 날개가 커야 되고 무지 많이 발달. 그래서 큰 새일수록 맹금류 같은 것들은 엄청 높고 1m가 넘을 정도. 왜? 그 위에서 뛰어야 되니까. 뛰면서 가슴살을 늘려야 되니까.
지금 그 모습을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둥지 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눈치채신 분들은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면 커다란 두 개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우는 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관계없이 스스로 노력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터득하는 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의 제1장 학이 편에 보면 학이 제1장 제1절에 나온 것이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배우고서 가끔 빼끔 익힌. 근데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봐서는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힌다고 얘기했지만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외의 습도 우리는 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미 공부가 그러면 학과 습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학으로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에서 배운, 강제적으로 배운 학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의사들, 교수들 몇 사람? 그 외의 사람은 전공표로 살고 있지 않죠? 전부 습에 의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학원에 보내서 무작정 누구로부터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답안지를 잘 쓰는 그런 자식을 만들 것이냐, 그래봤자 1% 내에 들기 힘들 것이나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1% 나한테 들기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뭔가 해결해내고 뭔가 축구를 하더라도 다른 놈도 잘하고. 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뛰는 게 아니죠. 볼을 요리 쳤다가 이거 돌리면 여러분들이 쓰러지더라. 그럼 나는 쉽게 볼을 찰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이.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해야 축구를 잘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축구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새끼는 공부는 못해도 공을 잘 차. 제가 선생으로서 판단하기에 인생의 성공률은 공 잘 차는 놈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사람 1% 내에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그 소문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믿는데 전라도 여자들은 요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 조금 있죠. 근데 그건 진실은 100%는 아닙니다. 제가 그 경험해봐서 압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건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요리를 잘할까요? 전라도 음식 많이. 예? 전라도 음식이 가짓수가 많고 많이 네. 맛이 좋은 거. 네? 보고 배웠으니까. 보고 배웠으니까. 지금 두 분 다 점수를 많이 드릴 수는 없는 답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 정답! 먹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시금치 나물을 무친다고 합시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면 마누라가 해서 이거 이 맛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시금치 나물을 뜨거운 물에 담궜다 색깔이 새파랗 있잖아요. 원래 녹색인데 더 맑은 새파랗으로 변하면 바로 꺼내요. 생것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된장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마늘하고 이렇게 파 같은 거 써서 그냥 묻혀내면 그냥 그게 최고예요. 맛이. 내가 먹어보았더니 그렇게 하니까 맛있다는 거지. 새끼가 그것을 먹어보고 나서 다음에 무칠 때도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도 맛있는 거예요. 먹어보았기 때문이 정상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스스로 이 공을 어떻게 차면 잘 될까 했던 그 머리가, 그 노력과 그 습관이 녹강이라고 하십니까? 혹시 녹강 묻는다. 녹강 아십니까? 일본 말인데 녹강이라고. 예. 하수도관. 옛날에는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만큼. 그 일본 말로 녹강이라고 해요.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국졸이 아니고 국짤이에요. 국짤. 국민학교 다니다 잘렸어. 근데 이놈이 저희도 놀러가가지고 내 어깨를 만지면서 야, 너 선생 질환이라고 힘들지? 이러면서 이놈이 지는 녹강 묻어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노가다에 가서 녹강 묻었겠죠. 심었죠. 근데 얘는 다른 생각을 했어.
그것을 어떻게 하고 뭐 땅은 어쩌고 이거 그냥 연구해서 다른 사람도 훨씬 노력해서 친구 나중에는 토목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놈이 내 어깨 만지면서 어깨 만지면 그 땅 만져지신다 하도 돈 많으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연구비 되라고. 말하자면 녹강 하나를 심어도 그냥 심지 않아요. 왜? 원래 해봤던 공 잘 차고 이래 했던 나무도 잘 차고 어떻게 해서 나무 잘 차는 거 아니에요. 벤치 다 해봐. 비 오는 날은 안 오는 날은 어디 차 어떤 나무 특히 우리는 벌써 저도 감나무에는 올라가면 안 좋고 감나무 약하거든요. 등등등 몇 가지 다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손자가 내 아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주머니에 돌아올 때 주머니가 모래가 하나 들어 상상 얼마나 운동량이 두그러운지 모래가 하나 들어있어. 내가 볼 때는 깨끗하게 돌아온 놈 그놈이 걱정이지 주머니에 모래가 가득 차 돌아온 놈은 그놈은 걱정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공부 못해도 어떻게든 잡니다. 왜? 어떻게 하면 더 잘 쏠 수 있는지 노력하니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지만 통닭 한 마리를 튀기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튀깁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지만 답 잘 쓴 놈이지만 이 습하는 놈들은 다른 놈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 거의 모든 사업들은 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드물어요. 학은 기본이고 나머지는 전부 습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학이 시습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것을 스스로 시간 나는 대로 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나의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업이.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고 습만 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예전에 제가 광양에 백운산이라는 산을 갔는데 그 도사가 저한테 내가 너 당신 뭐야? 그랬더니 지금 대학교에서 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교 선생님들은 요즘 공부도 하고 이것들이 멍텅구리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저 이거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영어가 한글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영어가 한글 나왔대.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려고 했지? 내가 연구해보니까 다 알아 새끼들아. 이 멍청한 새끼들아. 말을 시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큰 사람이 있어요. 대인이에요. 대인. 큰 대자예요. 대인. 그 대인이 갖춰야 할 제일 큰 게 뭐예요? 덕인이에요. 덕인. 대인의 특징은 다른 말로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구 큰 개요. 큰 대를 덕구라고 할 수 있어요. 덕구. 이 덕구가 덕구예요. 내가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그 쉬운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싹싹 빌어 나오는데 나중에 인간극장인가 KBS에서 짜자자 하고 나오는 거기에 그 양반 나오더라고. 그러다 그 사람한테 한 수 배우고 갔다니까요. 기초를 배우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이 불확직태요. 생각만 하고 불확. 생각 사자 있죠? 사이 불확직태. 생각만 하다가 사이 있죠? 불확.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만들거나 자신도 위태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생각이다. 배우고서 그 기본의 역할에 벗어나는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습으로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자식을 판단하고 손자를 판단할 때 그의 성적표로 내 손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정말로 위험한 짓이에요. 성적표로 내 자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계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요놈이 활발한지 그렇게 공부 못한다고 조자돼도 요놈이 활발한지 끝까지 기한 이고 가서 그 다음날 또 용용하게 또 주머니에다 모래를 가득 넣고 오든지 그거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보니까 공부로 먹고 사는 놈들이 제일 편하던데 나도 너 내 새끼니까 공부로 먹고 살았으면 좀 좋겠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겠냐?
그러면 더 신나게 놀아라마는 좀 할아버지 말도 내 말 좀 들어주라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만 애들이 기 안 죽고 습하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합시오. 여러분들은 학으로 지금까지 이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습으로 영위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90% 이상은 다른 분도 똑같이 습으로 영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공부의 정체입니다. 공부의 도입니다. 학습의 도. 학습은 바로 윗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배우는 것과 하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습에 의해서 소위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특히 배운 사람도 습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인공위성도 만들 줄 알지만 처음에 인공위성 연구해서 배워올 때 그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특히 떼제베에 가서 KTX 만드는 사람들이 기초 배워올 때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더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건 습에 의한 거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손땜이다. 오히려 무서워서 자르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모든 것은 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습의 중요성이 돼요. 그래서 현명한 아버지들은 자식이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읽음다. 눈이 이렇게 오던 날 한라산 올라가야 돼. 꼭대기 올라가면 힘드니까 살아오르고 올라가서 조그마한 손자들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뭐 울고 불고 하니까 추우니까 거의 다 올라가서 웅둥이를 만져주면서 머리 만지면서 와, 내 손자 새끼는 말이야. 자기 키보다 2배 눈이 많은 이 한라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다니 대한민국 학생 중에서 너 같은 새끼가 어디 있을까? 나는 너 같은 손자라서 너무 행복해. 라는 말 한마디에 애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앞장서서 할아버지 거기 위험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지가 큰 소리 치면서 인도하고 내립니다. 오, 그 제가 치료. 그 다음에 겨울에 바다 들어가기 등등등 해서 아이와 같이 극복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버지. 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좋은 자식을 가진. 그래서 자식과 같이 위험을 나눠보고 같이 헤쳐보는, 소위 습을 같이 나누어 보는 그런 부모는 자식을 틀림없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같이 참여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 학습의 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제가 학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쉬고 나오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뒤에는 좀 짧게 끝내시겠습니다.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5분만 쉬십시오. 제가 5분 후에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